반갑습니다. 생산자의 법칙 저자 스테르담 작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SNS에서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언니한테 한 동생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 침대 밖으로 나오라는 어떤 그런 재밌는 영상이었는데, 그 동생의 외침과 어떤 그 소리침이 되게 간절하면서도 되게 귀엽게 좀 다가왔는데요.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와라. 그렇게 하려면 앉아서 발 한쪽이라도 침대 밖으로 좀 내놔봐라.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꼼지락 거려봐라, 움직여봐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계속 침대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과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좀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어떤 내 속에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게으르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작은 것 하나만 변화를 주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지인분 중에 여성 아나운서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되게 약간 게으름과는 멀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분도 이제 주말이나 어떤 일상에서는 되게 게으른 모습을, 무기력함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그러한 고민을 얘기를 한 거죠. 자기야, 나 너무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고 했더니 그 남편분의 대답이 명언이었습니다. 자기야, 머리부터 좀 감아, 머리부터.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나운서 분께서 깨달으신 거죠. 그래, 내가 머리도 안 감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구나 해서 머리를 바로 감고 어떤 글을 쓴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이렇게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게으르고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정말 머리 감는 것 하나조차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또는 침대 밖으로 발 하나를 빼는 것조차도 정말 이렇게 귀찮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무기력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게으르고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특히나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정말로 숙제도 많고, 또는 내가 이걸 해야 뭔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러한 바람에서 목표를 이만큼 잡아놨는데, 정말 그 10개의 목표 중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자책을 많이 했고, 너는 정말 이래서 안 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평범하고 정말 무색무취였던, 또 게으르고 무기력에 빠져있던 직장이었던 제가 너무 소비적으로만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무언가를 생산해 보고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때부터 일어난 변화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제가 이미 9권의 책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무기력하고 게으를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내 주제에 무슨 글을, 내 주제에 무슨 책을, 내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러한 어떤 그 게으름의 악순환에 빠져서 자책했던 모습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생산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법칙은 어떤 이러한 너무 소비적으로 살고 소모적으로 살았던 제 과거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자,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던 어떤 비결에 대한 책을 쓴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으르다고 너무 여러분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게으름은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인 어떤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어디서 찾게 됐냐면, 좀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연력학 제2 법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쉽게 말하면 무질서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무질서도는요, 정말로 확장하는 단계로, 이렇게 확대되는 단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자연적인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돌아갈 일이 없다는 그러한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법칙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과학 용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죠. 자,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방을 그대로 두면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하루, 이틀 지나서 한번 보세요. 그럼 방이 자연스럽게 어질러져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엔트로피 법칙, 즉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엔트로피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되돌아갈 일이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자, 자다가 눈을 뜨면 되고요. 자, 눈을 뜨면 앉으면 되고요. 앉으면 서면 되고, 자, 섰으면 걷거나 달리면 됩니다. 자, 방도 마찬가지죠. 방도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어질러지겠지만 바닥에 있는 책 하나를 들어서 꼽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엔트로피 법칙은 거꾸로 흐르게 되고 무질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큰 일이 아니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머리를 감으시면 되고요. 양치를 하시면 되고, 정말로 무언가 내가 무기력하고 정말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정말로 몸을 일으키기만 하셔도 그 엔트로피의 에너지는 그 반대로 흐르게 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무질서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게으르다고 해서 또는 무기력을 느낀다고 해서 자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실천법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 선택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쉬운 선택, 두 번째는 불편한 선택, 세 번째는 어려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게으름과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저는 두 번째 불편한 선택을 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쉬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본능에 이끌려서 쉽게 하는 선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퇴근하고 또는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누워서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선택, 이게 바로 쉬운 선택인 거죠. 쉽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씻지도 않고 누워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쉬운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게 되는 쉬운 선택이고, 이것을 따라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게으름과 무기력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잠깐 건너뛰고 세 번째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선택이었죠. 자, 어려운 선택은 반대로 쉬운 선택이랑은 너무나 반대여가지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높게 잡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목표를 잡고 선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불편한 선택은요, 쉬운 선택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어려운 선택보다는 좀 쉬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독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너무 소비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좀 독서라도 좀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쉬운 선택 뭐죠? 뭐 독서는 무슨 독서야, 그냥 짧은 동영상이나 보고 그냥 자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독서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왕 하기로 한 거 하루에 한 10권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이 없겠죠. 자, 불편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같이 해보시죠. 불편한 선택은 뭐냐면, 쉬운 선택보다는 조금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기로 했으니까 정말로 딱 5장만 읽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선택보다는 당연히 쉽죠. 어려운 선택은 10권을 읽자고 마음먹었었는데 5장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선택, 내가 조금은 지금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를 불편하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어려운 선택보다는 쉬운, 그래서 뭐 책 5장 정도만 읽어도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책을 읽었구나,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불편한 선택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게으르다고 해서 나를 자책하거나
정말로 미워하거나 자아를 이렇게 짓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언니의 사례를 보면요, 불편한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까 동생이 말한 게 바로 불편한 선택이에요. 침대 밖으로 발을 빼보던가,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발을 뺐다면 정말로 바로 양치라도 하던가 머리라도 한번 감아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어떤 힘이 솟아날 거고요. 그 엔트로피의 방향을 반대로 무질서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동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기부여 그리고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이것들의 에너지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너무나 큰 힘으로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한 선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다시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러니까 불편한 선택이 하나 둘 모이게 되면 꾸준함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이 꾸준함이 생기게 되면 생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소비적으로 살고 있는가, 또는 소모적으로 살고 있는가, 또는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생산을 해낼 수 있는 힘은 불편한 선택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채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 게으르다고 자책하기보단 불편한 선택을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생산자의 법칙을 통해서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산자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